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합격 구동의 1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테마 14번 도시구조 이론입니다. 도시구조 이론은 이제 세 가지 이론이 이제 간단히 살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중심으로 기억하고 암기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버제스는 이제 도시가 이루어지는 이론 중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주 이제 고전적으로 분석한 사람이거든요. 고전적이라는 건 이제 조금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유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이제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점이 있죠. 그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형성해 내간다. 이렇게 막 균등하게 확장해 간다. 이런 단순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 말 그대로 똑같은 원이 점점 넓어진다. 그게 동심원 이론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론적인 그림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동그라미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확장되는 것이 동심원 이론이다. 쉽죠? 그래서 이론을 살펴보면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을 형성해서 5개의 지구로 분화한다. 이렇게 동심원 이론의 핵심입니다. 주장한 사람은 버제스고요. 버제스가 시카고에 이제 적용시킨 이론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위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침입, 경쟁, 천위는 뭐냐면 침입은 이게 계층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가면 다른 계층이 이제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속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세냐.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뭐 좋은 곳으로 가고 진 사람은 이제 떨어지는 이게 천위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입, 경쟁해서 천위가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동심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요 이름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을 순서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1번이 중심 업무지구, 그 다음 2번이 점이지대. 점이지대는 약간 이렇게 중간 그레이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점이지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노동자가 사는 지대다. 그래서 노동자가 이제 살고요. 네 번째는 중산층이 살고, 다섯 번째는 통근자 주택지구입니다. 그래서 느낌을 한번 살펴보면 1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청이 딱 존재를 하고, 그럼 그 주변에는 약간 그레이존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레이존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여기 살아요. 시카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사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쾌적한 4번 지역으로 주거 지역을 틀을 잡고요.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통근자들이 여기 살더라. 그래서 중심, 점이, 노동자, 중산층, 통근자 이것을 이제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코드는 중점, 노산통입니다. 뭐라고요? 중점, 노산통. 중전이 이제 늦게 이제 애를 낳는 거죠. 그래서 노산이 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점, 노산통.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시카고에서 연구를 한 거고요. 이 사람들은 생태학적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뭐 생태학적으로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행동을 본 거죠. 그리고 신입, 경쟁, 천위를 거친다. 이것을 암기 코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심 업무 지역, 점이지대, 노동자, 중산층, 통근자로 분화됐다. 되셨죠? 그리고 점이지대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그레이존인가 두 가지 세력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두 지역의 특성이 모두 나타나는 그레이존이 뭐다? 점이지대다. 점이지대 안쪽에는 경공업 지구가 들어서고 외측에는 불량주거, 그러니까 아주 이제 불량한 곳이죠. 위험하고 더럽고 이런 곳이죠. 그리고 노동자 주거지대란 천이지대 또는 점이지대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대다. 그리고 주로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거주한다. 우리나라는 좀 안 맞죠. 어쨌든 시카고는 그랬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바로 뭐 직주 근접이라 그래가지고 그 고소득층들이 살 텐데 여기는 노동자가 저소득층들이 살았다. 이것을 특이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38페이지의 선형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동심원 이론은 좀 말 그대로 좀 단순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의 조금 현실을 반영한 것이 선형 이론입니다. 선형 이론은 교통망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도심 이용은 도심에서 시작해서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된다. 이것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왜 선형 이론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살펴보면 부채꼴 요런 모양을 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동그라미로 확장되는 게 아니고 도로를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쐐기형으로 개발을 발전한다 해서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변형한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 이것을 부채꼴 모양 또는 선형, 쐐기형 모형이다. 그래서 그런 지대 모형이다. 이런 키워드를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순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선형 이론에서는 중요치는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핵심 키워드는 뭐다? 도로, 교통망, 그리고 소득 중심으로 간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주거 지역에 대해서 소득이 도시 공간을 유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교통망이 좋은 곳에 살고 돈이 없으면 교통망과 좀 접근성이 먼 곳에 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은 고용 기회가 많은 지역을 선호하고 고소득층은 도로와의 접근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산다. 그러면 4번 지역을 보면 이렇게 교통망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5번 지역이라든지 4, 5번 지역에 중산층이라든지 고소층이 산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34페이지 마지막으로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다핵심 이론은 말 그대로 핵심 지역이 막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구조는 수개의 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핵 구조다. 그래서 현재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죠. 그리고 기능이 다양한 현대 도시의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만 봐도 중심지가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뭐 시청도 있고 광안부도 있고 뭐 여의도도 있고 강남도 있고 뭐 다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도시의 대도시의 그리고 현대 도시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 뭐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입니다. 다핵심이니까 이론가도 여러 명이네요. 해리스와 울만이 공동 주장한 다핵심 이론. 다 되셨나요? 다핵의 발생 요인은 뭐냐면 동종 활동은 집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가면 관공서가 모여 있다, 뭐 여의도에 가면 금융기관이 모여 있다, 이런 것들이 뭐 모여 있을 때 있는 집적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동종 활동은 집적 이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종 활동은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되므로 떨어져서 입지한다. 자, 그리고 업종이나 산업에 따라서 특정 위치를 요구할 수 있죠.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참여 주체에 따라서 지불 능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핵이 발생한다. 자, 되셨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